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용달 기사 붉은토끼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용달 기사가 2025년 친절 트렌드 바로 말씀드립니다. 친절한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붉은토끼에게 친절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먼저 붉은토끼의 후기부터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후기가 친절하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사나 청소 등 서비스업 대부분은 자신들이 친절하다고 광고합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예전보다 친절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은 평점 시스템이 기본이라 친절하지 않으면 업계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친절은 기본값입니다. 혹시나 친절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뿐만 아니라 청소 등 서비스업을 하고 계신 분에게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붉은토끼의 최고의 친절 노하우 3가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을 하지 마라. 붉은토끼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작업 시 꼭 필요한 말이나 응대가 아니면 절대로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객과 당신은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고객과 친해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고객들은 당신과 친해지기 원치 않습니다.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알고 계시는 친절한 사람을 한 명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입니까? 제가 이사를 처음 배우던 2017년에는 즐거운 이사가 대세였습니다. 그 당시 다니던 이사 서비스 회사의 타겟층은 원룸에 사는 20대에서 30대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2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회사의 컨셉은 20, 30대 친구와 함께하는 즐거운 이사였습니다. 그래서 출발지에 도착하자마자 고객과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이것저것 이야기도 하고 혹시나 고객이 트럭에 함께 탄다면 음악도 같이 듣고 친구들과 함께 이사하는 것 같은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붉은토끼는 극I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야기가 잘 통하는 고객도 있지만 코드가 안 맞는 고객도 있습니다. 노래 선곡도 성별, 연령대별로 해놓고 대화 레퍼토리도 상황별로 외우고 다녔습니다. 같은 대화를 해도 잘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신기한 경험입니다. 2020년 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사 매뉴얼도 즐거운 이사 대신 오히려 불필요한 대화 금지로 바뀝니다. 2024년 현재 대부분의 서비스 업체는 고객과 사담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즐거운 대화로 인한 이점보다 말실수로 인한 감점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대화로 플러스를 받겠다는 마인드보다는 마이너스를 당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서비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퀄리티의 경우 당연히 말을 하지 않으면서 서비스 본연에 집중하시는 것이 퀄리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붉은토끼의 시대가 왔습니다. 말을 안 합니다. 말하지 말고 서비스에 집중합니다. 둘째, 백화점 말투를 쓴다. 되도록이면 말을 하지 말되 꼭 필요한 말은 백화점 말투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용달 기사님 중에 말을 툭툭 내뱉는 기사님들이 계십니다. 이거 옮겨요. 이거는요. 하지 마세요. 망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친절은 기본입니다. 백화점 말투 또는 CGV, 롯데시네마 말투 따라하시면 됩니다. 패밀리 레스토랑도 좋습니다. 고객 응대만큼은 대기업 못지않은 톤과 표정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십시오. 고객님 혹시 이동할 때 신고 가실 신발이 있으실까요? 혹시 이 공유기는 챙겨 가실까요? 저 블라인드 해체해서 가져가실까요? 처음이 어렵지 어색해도 금방 익숙해집니다. 말투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투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셋째, 배려해라. 가장 중요합니다. 친절은 말투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친절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말투가 아무리 친절하다고 해도 배려심이 없다면 친절한 것이 아닙니다. 배려심이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의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사 당일 이사 작업을 할 때 고객은 분주합니다. 청소, 에어컨, 인터넷 등 기사님과 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가스나 전기료 관리비도 정산해야 하고 집주인에게 잔금도 받아야 합니다. 이사 갈 집 부동산 및 집주인에게 잔금을 보내주고 집 비밀번호도 받아야 합니다. 청소업체가 생각보다 딜레이되어 용달기사에게 대기해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청소업체가 딜레이 된다기보다는 붉은토끼의 손이 너무 빨라서 도착지에 생각보다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 경우 절대로 짜증내거나 화를 낸다거나 하면 안 됩니다. 압니다. 다음 일정이 있으시겠죠. 화를 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친절함을 잃지 않으면서 고객과 최대한 협의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원룸 이사입니다. 원룸으로 이사를 오는 것입니다. 원룸으로 이사를 오는 것 자체가 현재 고객의 상황이 좋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짐을 싸다 보면 고객에 대해 알지 말아야 할 것도 알게 됩니다. 절대로 티를 내서도 안 되고 기억하셔도 안 됩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십시오. 개인 프라이버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왜 이사를 가는지 같은 류의 이야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명절 때 요즘 뭐하니? 등의 말들이 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고객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어디서 이사 왔는지, 어디로 이사를 가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고객님의 어머님이라고 해도 절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 정도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붉은 토끼에게 이사를 5번 한 고객도 있습니다. 단골입니다. 압니다. 고객과 제가 처음 만난 지 6년째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랜만이시네요. 잘 지내셨죠? 같은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인사도 매번 똑같이 안녕하세요. 끝입니다. 절대로 먼저 아는 체 하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아는 체 하면 그 다음부터 다시는 그 식당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언변으로 친근감을 만들어서 단골을 확보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붉은 토끼는 고객이 조수석에서 졸거나 통화를 하면 당연히 노래를 끕니다. 고객이 비밀번호를 누를 때는 돌아섭니다. 대학생 자취 고객의 침대를 분해할 때는 어머님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침대 밑에서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만약에 무엇인가 나온다면 잽싸게 치웁니다. 등등 디테일한 부분에서 항상 배려심을 잃지 마십시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어느덧 단골들이 많아져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다 느낍니다. 이 사람은 친절한 척을 하는구나. 이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구나. 심지어 이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고 있구나. 까지 알아챕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불편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친절입니다.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이사 말고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사만큼은 고객이 전혀 신경 쓰지 않게 해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은 붉은 토끼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